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실시간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여러분 곁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장으로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 자체는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5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기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아마존을 필두로요. 유통기업들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1.8% 하락했습니다. AI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이날도 반영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상승 마감하면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부에서 1000스탁 플랜을 준비한다라는 소식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었죠. 이 소식과 함께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래도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확한 발표 시기와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이 소형주와 코스닥에만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또 연기금 또한 소형주와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5%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3.7% 강세 마감됐습니다. 연기금이 금요일 날만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1,200억 원가량 사들였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의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코스닥 내 주도 업종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것인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환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코스닥 쪽에 좀 힘이 더 강할 것이고 달러 하락 반전으로 원화가 강세라면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 대거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금리 하락 방향성을 짓는 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잠시 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12월도 저희 방송과 함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장 마감 상황부터 또 실시간 개장 상황까지 여러분들께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장전 대비책 또 장중 대응 전략 그리고 마감 후 내일장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 저희 오늘 국내 증시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검색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팍슬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지금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QR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캔하시면 저희 바로 채널로 연동이 되니까요. 카메라 스캔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지난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전일 자세한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백소영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AI 버블 논란이 남긴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 흐름이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도 3주째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양시장 상반된 양상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51% 하락한 3,926선에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정부가 1000스닥 플랜을 준비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3.71% 급등한 912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 우리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반대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물량 덜어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5,685억 원, 4,587억 원어치 물량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1조 넘는 팔자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85억 원, 6,030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사실상 전 회원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쿠팡은 최근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외부로 무단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는데요. 유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 기본 개인정보였습니다.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유출분을 모두 자사 비용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5개월 동안 유출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급성장한 쿠팡의 보안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나무부터 쿠팡까지 잇따른 해킹 피해 소식에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HBM 시장의 재편 소식입니다. 구글의 자체 AI 칩인 TPU가 급부상하면서 이 칩에 들어가는 HBM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투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 TPU에는 HBM이 6개에서 8개씩 들어가는데요. 최근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 3.0이 주목을 받으면서 TPU 수요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를 가장 먼저 공급하며 TPU향 물량 절반 이상을 확보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생산 능력을 앞세워 공급을 빠르게 확대 중입니다. 두 회사의 HBM 생산 능력은 마이크론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HBM 시장이 한국 투톱 체계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슈 두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낙폭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다 6.8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차 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기아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특혜를 본 건데요. 특히 마운자로 완제품 생산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펩트로는 10.39% 급등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총 상위주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P시스템스입니다. SP시스템스가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의 로봇 스마트 팩토리 협력 강화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 회장이 회동을 갖고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대차 생산 라인 자동화를 담당해온 SP시스템스가 대표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로봇 AI 플랫폼 아이작이 현대차 공장에 도입되면 물류 이송 로봇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거래일 SP시스템스 14.18% 오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엔캠입니다. 엔캠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엔캠은 배터리 전해액 업체인데요. 전해액은 배터리 속에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핵심 액체 소재입니다.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수명을 좌우하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부품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계약은 엔캠이 지금까지 수주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입니다. CATL이 유럽과 동남아 신규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해액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엔캠이 핵심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엔캠은 이번 대형 수주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16.39% 급등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삼성이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계열사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 로봇을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 서울병원은 수술 보조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 웰스토리는 급식 로봇파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로봇 자동화 도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발주가 폭증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이 로봇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우린 PTS 상한가에 거래 마쳤고요. SPG 26.13%, DIC 24.35% 크게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SBB테크와 고영까지 모두 20% 넘는 큰 폭의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AI가 주목한 첫 번째 시그널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AI가 주목한 두 번째 시그널은 바로 비만이었습니다. 세계 1위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인기 비만약 마운저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처음으로 구축합니다. K바이오가 글로벌 비만약 생산의 핵심 축으로 올라서는 중요한 신호인데요. SK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완제품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가진 펩트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운저로의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약가 인하와 중국의 경제 강화 속에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비용 경쟁력을 위해 우리 한국을 택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비만 치료제 생산이 한 단계 더 올라서고 향후 국산 마운저로 출시 시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경구용 체중 감량제 생산 기업 케어젠 23.13% 크게 올라졌고요. G2G 바이오와 드림 CIS도 12% 이상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완제품 생산업체로 거론되고 있는 펩트론도 10.39% 상승했고요. WSI까지 10.19% 상승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가 주목한 시그널 두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돌아온 미증시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0.61% 상승한 46,716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역시 0.65% 오른 23,365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54% 오르면서 6,849선에 장 마쳤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함께 살펴봤고요. 업종별로도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헬스케어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재 섹터 1% 가까운 상승폭 보였는데요. 월마트 1.29%, 코스트코도 0.59% 상승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온라인에 집중되면서 아마존 역시 1.77% 올라줬습니다. 메타도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광고의 여력을 키우자 광고 수입이 98%인 메타가 수혜를 받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여전히 시장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 채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기준금리 결정 전에 있을 주요 일정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정돼 있고요. 내일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주요 언급이 다시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 있을 주요 일정들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연말이 되면서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스닥 정책 기대감에 산타 선물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도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 상승 흐름에 이어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백소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증시는요,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도 0.6%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나스닥 역시 강보합권,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상승 전환으로 플러스권으로 하면서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 켰고요. 일단 이번 한 주는 이러한 지금 상승세가 정당한지 좀 판단하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기다리고 있고요. 또 고용 물가 지표죠. PCE와 졸츠 보고서까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쐐기를 박을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마벨, 세일즈포스 등 AI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AI 버블론에 대한 이 우려를 다시 한번 불식시킬 수 있을지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전략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말 뉴욕 증시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1.8% 하락입니다. 또 AMD와 브로드컴은 각각 그래도 1% 넘는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마이크론 2.7% 플러스권입니다. 여전히 D램 그리고 낸드 가격의 상승세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고 플러스권이 나타났고요. 인텔이 급등했는데요. 10.19% 플러스권입니다. 맥북의 내년 27년 2분기부터 애플의 맥북 에어 등에 들어가는 저사양 M 시리즈 프로세서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10% 넘는 급등세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0.8% 플러스권, 아마존은 1.77% 올랐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차익 실현이 장중에 좀 높은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그래도 옵션 거래에서 콜 옵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낙폭 줄였고요.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밤에 또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인데요. 바로 은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보다는 은값이 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높은 가격 변동성 때문에 악마의 금속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은 가격이 폭등세입니다. 아무래도 금 가격 급등과 함께 같이 덩달아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은 현물 가격은 연초 대비 무려 90%나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와 또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은값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은 현물 가격의 연초 대비 상승률 또한 금 현물 가격 상승률인 60%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선물 가격 또한 표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연초 대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은은 전기 전도율이 다른 금속보다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체에서 쓰임새가 높습니다. 전기차, AI,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꼭 필요한 그런 금속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전기차에 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 가격 상승세가 이런 투기적 요인 이외에도 이런 구조적인 산업 수요에 기여를 하는 데다가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계 최대 파생 금융 상품 플랫폼이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주말 사이에 무려 10시간 동안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바로 복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선물, 옵션, 그리고 원자재 관련 거래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풀린 그런 현상인데 생각보다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뉴욕 증시에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계속해서 저희가 소비 시즌이다라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출이 전년보다 4%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채용 둔화로 소비 위축 우려를 좀 일각에서는 좀 나오긴 했었지만요. 온라인 쇼핑이 상당 부분 기록을 하면서 이 우려를 잠식시켰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의 소비 동향 분석 서비스인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는 추수 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전년보다 3.4%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1.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더라면 온라인 매출은 무려 10% 넘게 급증을 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직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전후해서 대형 할인 행사가 집중되고 있고 이때 이제 소비를 어느 정도 하는지 핵심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어도비 애널리틱스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 소비자들 온라인 지출이 1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9% 증가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마스터카드와 유사한 흐름을 확인을 한 거죠. 이어지는 또 사이버 먼데이도 있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올해도 최대 온라인 쇼핑이 될 전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는 133억 달러를 지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이제 12월 1일 오늘 사이버 먼데이 매출 또한 142억 달러로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슈가 주말 사이에 나왔어서 두 가지 정도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인데요. 여야가 합의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관련주들의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늘어난 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라 배당 성향이 40%를 밑도는 기업도 배당을 늘릴 요인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고배당 성향인 종목들이 있죠. 그 섹터인 은행, 보험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익과 배당이 증가한 조선 쪽에서도 또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업의 배당 성향은 54%로 전망이 되고요. 필수 소비재는 50%, 비철, 목재 등은 46%, 철강도 43%, 보험과 조선은 각각 36%, 35%를 기록하고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대상 기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9.3%밖에 되지 않고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또한 14%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이 소식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주말에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문자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문자가 저도 실제로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노출된 고객 계정이 성인 4명 중에 3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인 사건인데 심지어 이 유출 직원이 쿠팡 내부 직원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번 사고는 지난 4월에 있었던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다들 기억하실까요? 그 사건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꽤 큰 규모인 겁니다. SK텔레콤 역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00억 원가량 이제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쿠팡도 이 부분을 좀 피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의 자체 보상안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보안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업비트에 이어서 쿠팡까지 지금 해킹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모두 챙겨봤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 상위단에 올라왔던 종목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스탁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를 보더라도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G2G 바이오와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두 가지 종목 볼 건데요. 먼저 G2G 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천스탁 플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G2G 바이오를 보시면 비만, 당뇨, 그리고 조현병, 탈모 이런 범용성 높은 장기 지속 주사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롱액팅 제형에 대한 이 해외 제약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G2G 바이오가 2건의 공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본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롱액팅 제형이 어떤 것이냐면 한 번 맞거나 먹어도 오랫동안 천천히 나오게 만든 방식으로 장기 지속형 제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자의 아무래도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세계 제약사들이 모두 다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실제로 회사가 체결한 2건의 공동 계약은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서 내년 본 계약 체결 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까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G2G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도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잖아요. 약물 전달 시스템의 테마로 주도주로서 일단 비만약 시장의 화두가 단순한 체중 감량 효과에서 이제는 투약 편의성 개선으로 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 이제 업종 내 비교를 만약에 분석을 했을 시에 G2G 바이오는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성 지표에서는 좀 열위에 있으나 기술 확장성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면에서는 크게 뛰어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가켄 바이오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22위에서 11위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금요일 기준이고요. 25일까지 한 달간 국내 주요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지수인 KRX 헬스케어는 10% 상승했고요. KRX 300 헬스케어도 9%, 코스닥 헬스케어도 14% 이렇게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1%밖에 되지 않는 상승률을 보였던 건데 바이오 랠리에 불을 붙였던 건 첫 시작은 ABL 바이오였죠. ABL 바이오 기술 수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일라이릴리와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어일으켰는데요. 증권사들에서 일제히 리가켄 바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고요. 종가 대비 아직까지도 15% 정도 상승 가량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얀센의 기술 이전한 LCB84죠. 임상 2상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가 되고요. 또 6개 ADC의 글로벌 임상 1상 신규 진입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도 있고요. AI 의료 쪽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다양한 또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서 코스닥 안에서 주도 업종이기도 하니까 천스탁 정말 플랜이 시행이 된다라면 바이오 업종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전 알아두시면 좋을 종목들 2가지 살펴봤고요.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들 보이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만나보고 와서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12월 1일 양시장 모두 활짝 문 열었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 모두 다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현재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플러스권이면서 3,9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같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3% 상승이고요. 9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 홀로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900억 원가량 팔자세 나타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1,000억 원가량 물량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동일한 물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5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힘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삼성전자에서 올해 브로드컴을 통한 구글용 HBM의 전체 물량 6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 오늘 상승 탄력 좀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낸드 가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도 나오면서 현재 2.4% 상승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도 1.5%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요. 코스피 안에서 삼바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에서 원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도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0.9% 플러스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펩트론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현재 짙게 빨간불 그리고 있는데 펩트론은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주에도 시간외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지금 또 8%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알테오젠 1.5%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은 6%, 에코프로도 5% 각각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주들 계속 강한데요. 3.9% 플러스권 그려내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4% 상승이고요. 또 케어젠 역시 1.3%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시가총액 상위단 보면서 흐름 살펴봤고 이어서 현재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식 쿠팡 이야기를 필두로 현재 보안주들 흐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니언스가 10% 상승이고요. 사이버원도 17%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랩도 8%, 한싹 8%, 지금 드림 시큐리티도 4% 넘게 플러스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필두로 계속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도 모두 다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오늘 지금 오전장에서 가장 강한 건 아무래도 보안주입니다. 보안주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자세한 좀 분위기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또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시장에 또 트렌드 섹터 4가지 정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김세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세아입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소식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강하게 이동했죠. 특히나 특정 업종이 주도를 했다라기보다는 해당 종목이 코스피에 있느냐, 코스닥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12월을 주도할 섹터 4가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화장품, 바이오, 로봇, 반도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섹터죠. 화장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사랑하고 또 미국 셀럽이 K뷰티 루틴을 공개하고요. 축구 선수 링가드가 올리브영에서 단골템이라면서 한국 제품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미국 화장품 매장을 가보면 진열대가 한국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 배경은 또 바로 틱톡에 있는데요. 미국 K뷰티 소비자 대부분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정보의 대부분을 틱톡에서 얻고 있는데요. 데이터 업체 스페이트는 K뷰티 그리고 코리안 스킨케어 해시태그 조회수가 일주일에 평균 2억 5천만 건에 달한다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SNS에서 입소문난 제품은 매장에서 순식간에 품절이 될 정도로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또 한때 마니아 취향으로 불리던 K뷰티, 이제는 틱톡 바이어를 타고 주류 시장으로 확장이 되면서 틱톡 유행이 실제 구매로 직결되는 구조가 이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올리브영이죠. 올타는 지난 1분기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38%나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들어서도 월가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는데요. K뷰티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한 게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유통업체인 세포라도 닥터사르트나 라네즈 같은 유명 한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스퀘어의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매장 한쪽 벽면을 K뷰티 제품으로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감지하고 진열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5년도에 미국 내 한국 화장품 매출액은 무려 전년 대비 37%를 상회하는 20억 달러, 한화로 무려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2조 9천억 원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소식에 코스메카 코리아, 또 에이블 CNC, 잉그루드랩, 달바 글로벌, 이런 토니모리아 같은 화장품 테마 전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입니다. 25년도
이젠 바이오의 해라고 불러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오 섹터가 좋은데요. 이번에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죠. GLP-1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생산을 국내 한국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이제 생산될 예정인데요. SK가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완제품 제조는 별도 파트너사에 맡기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 체제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CDMO 업체인 SK팜테코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바이오텍을 통해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펩트론이 완제품 제조사 역할을 하는 구조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일라이 릴리가 연내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쪽에 있었는데도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펩트론이 전거래일에 10% 이상 상승해서 34만 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오전에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릴리가 한국을 왜 선택했는지도 중요하겠죠. 크게 약가 인하와 생물보안법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GLP-1 기반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릴리는 지난해에 미국과 아일랜드, 중국 공장을 잇따라 증설하고 최근에는 외부의 CDMO 확보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와 또 미국 내 비만약 가격을 70%에서 80% 낮추라는 협정을 발표했죠. 이 약가 인하가 내년 1월에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릴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단가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럴 때 한국은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총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을 겁니다.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지금 비만약이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노보와 릴리도 국내 가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업계 관계자도 국내에서 만약에 마운자력을 생산이 된다면 단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과시킨 생물보안법 영향도 작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오시텍의 우시앱텍에 GLP-1 원료 CDMO를 맡겨왔던 릴리는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셔널 리질리언스와 이탈리아 BSP 파마슈티커스와도 원료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팜테코를 CDMO 파트로 선택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거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생산 거점이 생긴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쪽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졌고요. 한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조가 생긴다는 건 곧 생산 거점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약이나 고용, 공장 증설, 수출 증가까지 연달아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으면서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면서 제약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 IT캠, WSI 강하게 상승했고요. 바이오시밀러테마 쪽도 에이프로젠, 한올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삼청단까지 이어서 연달아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흐름이 대형 로봇에서 중형 로봇 그리고 소형 로봇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삼성과 현대차그룹,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로봇 도입의 속도를 내면서 투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또 희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지금 완제품을 시범 운영해보는 POC의 기간입니다.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매니저인 아야 더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1, 2년 내에 제품 신뢰성이 높아지면 실제로 판매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산업 현장에 수천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매입한 로봇 관련 부품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 확대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거래 13.43% 오른 43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로보티즈가 9.88% 오르면서 23만 3,500원, SPG가 26%대 강세 보였고요. 한국 PIM 그리고 SBB테크가 각각 20%, 2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상한가 올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림 PTS인데요. 로봇 산업의 핵심하면 액추에이터죠. 휴머노이드 로봇, 가장 사람 같은 관절의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바로 감속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림 TPS 상한가 달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요 로봇 라인업에 감속기를 공급 중인 SPG 역시 수혜받아서 상한가 가까이 생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또 유일하게 풀 라인업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 LG의 연구개발 조직인 LG사이언스파크와 MOU 소식도 있었죠. 여기에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크게 이어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동의 트렌드 섹터죠.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 3.0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그런데 구글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인데요. 그런데 TPU가 GPU의 대체제라기보다는 두 AI 칩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칩이 파이를 나눠서 가지는 게 아니라 AI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시장의 파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TPU와 GPU의 동반 성장은 이어서 HBM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이좋게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두 개의 칩이 역할이 다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 AI 처리용이고요. 구글의 TPU는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구조로 용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만으로는 사실 늘어나는 AI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점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또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사가 또 내년에 구글 TPU용 HBM 점유율 90% 이상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혜가 기대되고요. D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반도체 쪽 더욱더 긍정적 시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반도체 관련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도 시작부터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12월은 시장은 단순히 테마로 붙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적 흐름이나 사업 구조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장세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서 관망세가 조금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사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하면서 갭상승했는데 지금은 약간 보합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0.17% 플러스권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1.3% 플러스권, 92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톱 상승불 켜내고 있지만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펩트론 그리고 파마 리서치 그리고 보로노이를 제외하고는 1위부터 12위까지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7.8%로 상승 곡선을 더욱더 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반면 펩트론은 여전히 7%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HLB도 3%, 삼천당 제약도 각각 3%로 플러스권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률이 커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처럼 시장에 좀 희비가 엇갈릴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들로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또 내일장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